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은 밤입니다. 스카이데일리의 단독 보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부정선거의 몸통이 드러났습니다. 전 김대중 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박지원 국정원장, 신건 국정원장이라는 충격적인 증언이 공개돼 진위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스카이데일리가요 입수한 부정선거 카르텔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 전산장비를 납품한 류재화 관우정보통신 대표는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신건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고 양심선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이군요. 이 유재화 간우정보통신이 우리 단톡방에 말이죠. 저를 국회에 불러주시면 부정선거 일말을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저를 국회에 좀 불러주십시오.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지금 터졌네요. 류재화 대표는 2003년입니다. 자, 21년 전이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뇌물을 건넨 로비 사건으로 구속돼 가지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 이같이 폭로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우정보통신은 2004년 20년 전에 폐업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류 대표는 금품을 수수한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간부에겐 각각 징역형이 선고가 됐네요. 선거관리위원회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5월, 7월 작성된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보고서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계엄사령부가 중앙선거의 부정선거의 실행 주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조준하고 좌파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영린이라도 건드린 듯 극렬하게 저항하는 변화후 시기에 부정선거라는 계엄의 본질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부정선거의 배후로 이들 정치인을 비롯해서 조혜주, 여러분 조혜주라고 들어보셨죠? 이 조혜주가요 우리나라 전자투표기를 최초로 도입한 자인데요, 문재인 선거 대선 캠프에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이 조혜주가 대한민국의 선거를 망친 주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정철이라고 들어봤죠? 양정철은요 지난 2020년 4.15 총선의 부정선거 총선의 총괄기획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4.15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니까 어떻습니까? 입술이 부르르 떨리는 그런 모습을 언론에서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고한석입니다. 고한석, 최정묵, 김민석이 지금 국방위원회 여의도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당선된 김민석이 최고위원 아니에요? 이 친구도 부정선거로 당선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이번 김민석이가요 이번 21대 4월 10일 날 사전선거 투표율을 맞춘 사람입니다. 그런 이미 다 정보가 들어온 건데 실수로 말을 잘못 뱉은 것이지요. 이것이 다 증거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연결고리를 들여다봄으로써 메커니즘을 읽어내고 이를 통해 사건의 이면에 대한 이해를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정철, 고한석이라고 있어요. 고한석, 김민석이 민주연구원 출신들입니다. 민주연구원 출신들, 원장, 부원장 다 양정철이가 그 당시 민주연구원 원장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주범입니다. 이들이.
그리고 고환석, 그래서 양정철이가 중국도 간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중국과 북한에 개입했다는 실체가 규명되기도 했지요. 그리고 고환석, 간첩하고 연결되지 않았나요? 이 친구가 92년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그 당시 조선노동당 사건으로 우리나라에서 간첩이 63명이 체포됐죠.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170명이 검거를 못하고 도망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이 현실로 드러났네요. 또한 노무현과 한틀 시스템의 전자투표 분류기,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홍보실 인사들의 면면을 다룸으로써 부정선거의 서막이 이미 20년도 더 된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고조되었을 가능성을 담담하게 파헤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2012년, 13년, 12년부터 사전선거, 공직선거법 도입해가지고 국외 부재자 투표, 관외 사전투표 이런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2012년, 2013년, 2014년, 그러니까 이거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이고요. 국회에서 2012년, 13년, 14년도에 3월달에 공직선거법이 완전히 법률적으로 완성돼가지고 야금야금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지난 2020년 4.15 부정선거, 2022년 4.10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제적 300명 중에서 200명이 넘어가면 대한민국을 참탈할 수 있다. 이런 수작인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이거 뭐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자, 여러분, 윤 대통령이 말이죠. 오늘이죠,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공식 확인함에 따라 향후 사정당국의 칼날이 부정선거 실행 세력으로 향할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알고 싶죠. 그리고 놀란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야, 그동안 부정선거가 있었나? 이렇게 현실로 드러났잖아요. 윤 대통령은 작년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김기현 국정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고 대통령이 개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수권자가 개탄했으면 국민들의 참정권을 뺏긴 사람들은 또 얼마나 통탄스럽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부정선거를 파헤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끝납니다. 끝나요. 이재명부터 내란죄로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다 부정선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됐습니다. 또 발표할 거예요, 내가. 한 사람씩 발표할 겁니다. 하루빨리 나오길 바라고요. 설령 포렌식을 못했다 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서버 자체가 그게 부정선거판입니다. 그게 일반인들은 그걸 몰라요. 어떻게 계산할지도 몰라요. 역추적하면 전산 전문가들은 또 프로그램을 역으로 추적하면 그거 다 나온대요.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나는 숫자로 역추적을 했습니다. 숫자로 대수의 법칙에,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원리에 의해서 역추적을 해서 저는 이 숫자를 알아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고한석이는 간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한석이가 조혜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나갈 때 선거 캠프에서 선관위 상임위원장 했죠. 그때 간첩 고한석이가 조혜주와 함께 어떤 걸 연구한지 아세요? 한국형 선거 빅데이터 구축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뭘 얘기할까요? 부정선거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연구한 거 아니에요? 예? 뭘 연구하겠어요? 부정선거를 만들려고 시스템을 연구한 거죠. 그런데 그게 들통이 난 겁니다. 들통이. 그러니까 도둑도 오래 하면 걸리듯이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도전하고 스스로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의가 하늘을 울리게 합니다. 정의가 하늘을 울리게 합니다.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많은 자료가 나오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